지역의 평균 기온, 도심 지역의 넓이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되게 이게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항상 뭘 묻는 문제냐면 변수들과의 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지수로도 좀 묻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쫄지 마시고 외곽 지역의 평균 기온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숫자란 얘기야. 안 변한다고. 그냥 숫자 뭐 1, 2, 3 이런 거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뭐만 보면 되겠냐면 도심 지역의 넓이하고 도심 지역의 평균 기온의 관계만 밝히면 이 문제를 푸는 거네 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 거를 편의상 뮤 제로라고 하죠. 유냐? 유 제로라고 하죠. 네. 어반이구나. 나 무식해가지고 어반이었어. 세상에. 그러면 얘 더하기 0.05 1.6 로그 A. 이건 A라고 할게요. 처음 넓이를 A라고 그냥 잡을게요. 알겠죠? 그러면 1도씩 상승하는데 그러면 U0가 1도가 커지는데 R은 그대로고 0.05도 그대로입니다. 변화하는 것은 로그 이 면적밖에 없어. A는 8% 확장되니까 1.08에 n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야. 형태된 거잖아. 그러면 이 변변 빼면 불필요한 거 싹 사라지면서 계산할 게 없어 사실은. 1.6 로그 1.08에 n제곱 이거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AA도 약분되니까 그런 거 같죠? 예. 얘는 1.6n 하고 로그가 뭐가 되지? 1.08이면 1.08은 10의 제곱분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2 로그 2 더하기 3 로그 3 빼기 2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예. n이 0.0528분의 1인가 나와서 이게 18점. 야, 너네 이거 계산할 때 있잖아. 9 얼마 나오거든? 양 몇 년이 걸리는가라고 했으니까 근사치니까 19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18.9인데 18년이 더 가깝진 않잖아.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아마 아무리 안 봐도 비디오인데 다 계산기 떼고 있을 텐데 너네 고1 때 시험지 받으면 계산기 못 때린다는 거 알았어요? 예, 하지 마세요. 계산기는 학사학위 취득 아니지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래요. 예, 대학 가보시면 어떤 수학 수업을 들어도 수학 시험 볼 때 계산기를 항상 가져오게 하거든요. 안 가져온 학생 계산기를 빌려줍니다. 학교에서 빌려준 용도로 계산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이. 성능이 떨어지나요? 네? 성능이 떨어지나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성능. 무슨 성능이요? 빌려주는 건 성능이 떨어지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저렴이 버전이긴 한데 아무튼 필요한 계산은 다 할 수 있는 계산기죠. 네. 괜찮아요. 네. 자, 6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래. 뭐가 문제야? 살짝 긁길래 뭘 긁어요? 맞춰졌어요. 성질을 긁길래.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얘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라는 얘기거든? 네, 무슨 뜻이냐? 그 분리해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리할 게 있나? 야, 더해서 0 나오면 일단 각각이 0이면 되잖아. 네, 그럼 그게 C가 1이야. 네. C 1이 아니라고 없지? 두 번째, C가 1이면 만약에 C가 1이 아니라면 A, B의 곱이 1이면 되죠. 그럼 맞췄네. 맞췄어요. 왜냐면 B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B가 A분의 1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나오면서 더해서 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0이라서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랑 하나가 다른 거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해서 0이 되는 경우랑 두 가지밖에 없잖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무조건 2인분. 네. 그러면 이때도 준식은 1이고요. A, B가 1이어도 준식은 1입니다. 네. 그래서 4번 1인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단답형으로 절대 내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게 되면 이때 빼먹은 친구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네. 그럼 넌 이걸 빼먹었으니까 5점 배점인데 넌 3점 감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거 빼먹으면 보통 절반 이상은 감점하거든요. 왜냐면 의도가 이거니까 이걸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게 실제 의도니까. 아시겠죠? 네. 69번입니다. 오, 강준 어린이? 네. 이게 무슨 얘기죠? 로그요. 그냥 로그예요? 네, 이제 로그의 로그의 특성을 하는. 로그의 성질이죠. 아 성질.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이 뭔데요? 그 더한 게 곱한 것과. 곱의 로그는 아, 각각의 로그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네. 애당초에 로그라는 게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려고 만든 겁니다. 애당초에 로그를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곱셈을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로그의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는 당연히 언제냐면 밑이 같아야 만족합니다. 네. 근데 아주 특별하게 진수가 1이면 만족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빼먹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 진수가 1이면 밑이 달라도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 0 될 거니까.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의 밑을 누가 결정하죠? 홀짝이 결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m과 n이 만약에 얘가 홀이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100까지가 나오겠죠.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 곱하기 10. 짝짝이다. 그래서 100까지가 나오겠죠. 네. 그죠? 그리고 하나가 1이면 나머지 하나 뭐래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홀수인 건 이미 홀수에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짝이다. 그죠?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짝 1이다. 이것도 여기까지죠. 네. 이거의 합이니까 답은 220 되겠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0번은 그 디귿만 질문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70번이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이 집합은 뭐를 원소로 갔냐면 A, B를 원소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A, B를 발견하기 쉬운 모양이어야지 이런 모양은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걸 M에 대해 정리하면 얘가 2의 A제곱 곱하기 B잖아요. 그럼 A, B의 정체는 뭐냐? 자연수 M에서 2를 앞으로 끌어오고 남은 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때 B가 홀수라는 힌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2를 모조리 끌어오라는 얘기는 또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14라는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2의 1제곱 7이니까 얘는 A, B는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라는 수가 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12도 되고요. 2의 제곱 곱하기 6도 되고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A, B는 1, 12도 되고 2, 6도 되고 3, 3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2를 끌어다가 앞으로 빼내는데 너가 알아서 적당히 잘 빼. 다 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겠죠? 디귿만 설명하죠. 얘가 1이라는 말은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수상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2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m이 어떤 형태냐면 2 곱하기 홀수의 형태라는 얘기죠. 네. 2 곱하기 홀수의 형태인데 두 자리 자연수 m이니까 2 곱하기 5부터 시작하겠지. 2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2 곱하기 얼마까지? 49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얘들의 개수를 셀 때는 얘들의 개수만 세도 되는데 이 5는 2 곱하기 3-1 세 번째 홀수입니다. 얘는 2 곱하기 25-1 25번째 홀수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홀수부터 25번째 홀수까지의 개수
25 빼기 3 더하기 1, 23개죠. 네. 그래서 이게 참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더 편리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71번을 보도록 하죠. 71번은 이런 분수지수 형태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답을 낼 수 있긴 해. 근데 나는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뭔가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가 문제냐면 n의 k분의 4제곱해서 이 k가 문제야. 이 k가 살아있으면 얘를 k제곱근 루트 얼마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k의 일부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 k는 반드시 약분돼서 1이 돼야 돼. 그러면 k를 약분해서 이게 안 나오게 하는 상황은 둘 중에 하나지. 첫 번째 뭐냐면 k가 이 4랑 약분되면 사라지는 경우, 두 번째는 이 n이 거듭제곱의 형태여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거듭제곱이 올라오면서 k를 약분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n이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 두 번째 n이 거듭제곱인 경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듭제곱이면 k는 4의 약수니까 3개밖에 안 나와요. 맞잖아. 예. 이 경우에는 k는 4의 약수니까 3개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건 8개니까 사실은 이제 저건 아니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이미 준 거지. 이미 준 거지만 그런 생각은 하는 게 맞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럼 거듭제곱의 형태구나 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뭐에 거듭제곱을 하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n을 p의 m제곱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n의 k분의 4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p의 k분의 4m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k는 4m의 약수이면 되는 겁니다. 아, 힘들다. 안 써지네 또. 이상하게 재훈이만 여기 앉으면 글씨가 잘 안 써지는 느낌인데. 우연이겠죠? 예. 아무튼 k는 4m의 약수예요. p는 당연히 자연수일 거고. 자,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우리는 n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거니까 실제로 p는 2라고 생각해도 돼요. p가 2가 아닐 리가 없어. 맞잖아. 거듭제곱을 시킬 건데 약수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m은 일정한 값이 있어야 될 거라고. p는 무조건 2겠지. 그러니까 p는 나중에 2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2야 얘는. 왜냐면 우리는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4m이 약수의 개수가 8개여야 돼요. 4m이 약수의 개수가 8개여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작은 소인수만으로 약수의 개수 8개를 만들어야 되죠. 실제 숫자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타당하겠지. 4, 2, 8.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이해하시죠? 이해하잖아. 네, 좋아요. 그러면 n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m이 6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2의 6제곱 6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도 이미 최소 조건을 반영해서 선택을 한 거고 여기에 6도 최소 조건을 반영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구한 값은 최소 값이에요. 아시겠죠? 아, 이게 최소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줘라. 난방 켜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어컨 맞아 그거? 운전 선택을 바꿔줘. 눌러봐 운전 선택을. 바꿨어? 이게 지금 밖에 눈 쌓이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72번은 아마 이 단원에서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말씀학생 흔들어봐. 없어요? 아니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왜냐면 일단 풀어보려고 시도해야 맞춘 학생이 있을 텐데 안 풀어보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풀이를 보고서라도 나중에 다시 본인이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야 생각보다. 왜냐면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야. 평가원 기출인데 난이도 꽤 있잖아. 그래서 수원책을 펼치면 이 문제가 안 들어있는 교재가 거의 없을 지경이야. 모든 책에 거의 들어있거든. 근데 제가 수원 실전만 운영하면 교재를 한 5권 푼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오답 몇 번 하냐? 5번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풀어줘도 계속 질문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여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거를 해석하는데 성공한 학생은 그래도 수학을 좀 한 학생이다라고 내가 봐요. 저게 무슨 뜻인가? 자, 저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같은 자연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자연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NA의 NA-A의 제곱값과 NB-B의 제곱이라는 값은 반드시 2의 자연수 제곱이어야 됩니다. B는 안 쓰셨어요. 예? 예. NB라고 말은 하지 않았나 내가? 말은 하시는. 그러니까 중시이네. 아무튼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1차적인 해석이에요. 네. 이걸 한 번 더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석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입니다. 이걸 보고 이건 nx-x의 제곱은 2의 m제곱에 두 양의 실근이 A하고 B구나.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그래도 수학을 꽤 하는 학생이다. 내 생각에는. 알겠지?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를 한 30%밖에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x-x의 제곱의 그래프와 2의 m제곱을 따로 그리면 되겠죠. nx-x의 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위로 볼록인 포물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죠. 그 다음에 y는 2의 m제곱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을 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점의 좌표 중에 하나가 a고 또 하나가 b다. a가 b보다 작다는 것은 그 아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실수 a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남은 조건은 뭐냐면 b-a. b-a가 뭔데? 여기의 길이잖아. 여기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대. 근데 여기의 길이가 n이었잖니? 그러니까 이게 2분의 n보다 작다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4분의 n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4분의 3에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2분의 n 대칭이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래야 AB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지. 왜냐면 요만큼이 2분의 n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야. 일종의 근의 분리인 거죠. 자, 이제 올라가 보면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n, 16분의 3n 제곱이에요. 이 점의 좌표는 꼭지점이니까 2분의 n, 4분의 n 제곱이라고. 그럼 얘가 그 사이에 들어있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분의 3n 제곱보다 2위의 m제곱이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n 제곱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래 놓고 m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1부터 넣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1부터 넣어서 노가다를 뛰기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분수가 있어서. 그래서 4만 곱해서 4분의 3n 제곱 2의 m 더하기 2제곱 n의 제곱. 이거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 알아서 해. 알겠지? 이렇게 바꿨어. 자, 이제 n 찾아보자. m이 1이라면 가운데 숫자에 8이 오죠. 그러니까 오른쪽만 생각해봐도 n은 일단 뭐 해야 돼요? 3이어야 돼요. 근데 n이 3일 때 왼쪽 만족하나? 4분의 27이니까 6점 얼마잖아. 만족해요. 그러니까 n은 3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4는 안 되죠. 4를 넣어버리면 왼쪽이 12가 돼버리니까 3밖에 안 되는군. 그죠? m이 2일 때는 가운데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오른쪽이 5여야 되거든요. 최소한. 근데 왼쪽 5를 넣으면 얼마죠? 4분의 75예요. 3.
맞잖아. 그럼 얼마예요? 19점 얼마예요? 18점 얼마예요? 뭐 어쨌거나 택도 없죠. 안 돼요. 되는 게 없어 얘는. m이 3이다. 그럼 가운데 얼마예요? 32예요. 그러면 n을 최소 6은 잡아야 오른쪽으로 만족하기 시작해요. 왼쪽 만족하나? 27이니까 만족하죠. 그죠? 7은요? 오른쪽은 볼 필요 없고 왼쪽은요? 네. 안 되죠. 75점 안 되니까 어림셈 하시면 됩니다. 대충 알겠죠? 네. m이 4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22야 나와 있잖아. 계속 해야지. 알겠지? n이 4다. 그럼 가운데 얼마예요? 64냐? 맞아? 네. 그러면 n은 9해야 됐네. 81. 네. 9 집어넣으면 왼쪽 만족해요? 네. 60이니까 대충 만족하지. 60점 얼마니까? 네. 그냥 계속 어림셈 하고 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숫자 계산하지 않아요. 네. m이 5다. 그러면 128이니까 n은 12부터 가능할 거예요. 네. 12일 때 왼쪽에 넣어보면 되죠? 네. 대충 뭐 100좀 안 되는 것 같아. 대충 때려봤을 때 그지? 근데 봐봐. 가운데 뭐 했어 내가? 128이랬지. 근데 100좀 안 되는 것 같다는 건 아직 여유가 좀 더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13도 되나? 13은 오른쪽은 넣을 필요 없어요. 더 커질 거니까. 왼쪽에 넣으면 169죠. 네. 그러면 42점 얼마 정도 되죠? 네. 여전히 되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왜냐면 위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두 개가 된다는 생각 안 하고 하나씩만 구해가지고 그걸 더하면 무조건 틀려버리겠죠.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졸라 잘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왔으면 졸라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맞추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m이 6일 때는 256이니까 17부터 가능하겠지. 18도 돼요. 18도 돼요? 네. 예. 그리고 이 이상은 이제 20 이하에 걸려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모든 n값들을 다 더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합은 78이고요. 제일 억울한 친구는 뭐냐면 이거 5개만 답으로 적은 친구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잘한 거잖아. 진짜 잘한 건데 예, 그거 하나 검토 안 해가지고 그냥 찍은 애하고 똑같은 점수를 얻는다. 예, 되게 좀 슬픈 일이죠. 예. 근데 하여튼 좀 해석하기 어렵죠. 문제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S도 아니고 시그마는 지식할 수 7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왜 시그마로 썼나? 조용해. 준호 자꾸 제 풀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풀리 알고 싶은가 보지. 그게 아니라 합을 시그마로 이해가 안 써놨는데 돼요. 이유가 궁금했어요. 야 73번은 맞은 학생들로 꽤 되지 않냐? 진정 73번 맞은 학생들 봐. 아무도 안 풀었냐? 풀다 말았어요. 집이 틀렸어요. 풀다 풀고 73번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로 푸냐면 로그로 푼다. 5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돼요. 아 그래요? 해볼까요? 나만 그런 거야? 지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할게요. 물론 50을 밑에 놓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쳐 50을 넣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 상관없어요. 일이 아닌 실수면 다 되는 거니, 양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필요하잖아. 얘가 로그 50에 5 곱하기 4 곱하기 50이야. 그러면 로그 50에 1000이야.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필요하죠. 3 곱하기 1 마이너스 a는 얼마예요? 로그 50에 10이에요. 왜냐면 로그 50에 50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로그 50에 1000이에요. 네. 둘이 같아요. 답이 10이다. 아.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안 풀었나? 맞춘 학생 이렇게 안 풀었어요? 이렇게 안 풀었어요?
그걸 푸는 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닐까요? 대부분 이렇게 풀 텐데 아마. 그래요. 예. 그렇다 치고. 예.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지수법칙의 역연산으로 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나의 취향이 그렇다고 존중해줘, 알았지? 그래서 지수법칙의 역연산으로 이걸 푼다고 간주를 해보면 우리 무슨 연산을 해야 되냐면 10에 3 곱하기 1 a 제곱 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10에 3 곱하기 1 a 제곱 분의 1의 정체를 갑자기 알고 싶어지잖아요. 자, 이 식에서 일단 양변을 5의 a제곱으로 나누면 10의 a제곱은 5의 1 a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니?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이걸 적당히 변형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10에 3 곱하기 1 a제곱을 양변에 a 곱하기 1 a 제곱근을 취하면 10의 1 a 제곱분의 1은 5의 a 제곱분의 1일 거야. 그러면 10의 1 a 제곱분의 3은 5의 a 제곱분의 3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5의 맞나? 계산 뭐 틀린 것 같은데? 3a가 필요하죠? 분모에 3 들어가야 되는데 분자에 3 넣었네요. 네. 3 곱하기 1 a 제곱분의 1은 3a분의 1 할 수 있죠. 안 써져. 네. 5의 3a분의 1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가들? 그런데 이 식에서 5의 a제곱분의 1이 50이거든. 맞잖아. 그럼 얘를 5의 a제곱분의 1에 3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지. 그럼 얘가 50을 분모로, 그러니까 밑으로 넣을 수 있잖아. 아는 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마찬가지로 50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이 둘을 곱한 다음에 50 더 곱하면 되거든. 100이냐? 1000이냐? 그럼 얘가 1000의 3분의 1제곱이잖아. 넌 10이구나. 이렇게. 재미잖아요. 이런 재미를 찾는 거지. 매우 흥미롭다. 어때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까? 그죠? 예. 아니 꼭 저처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 해보라고. 재밌잖아. 나 씨발 로그나 취하겠다 이러지 말고. 저는 로그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면 이 모양 바꾸는 것보다 내가 막 여기서 지수끼리 막 바꿔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법칙의 역연산이 굉장히 강해지거든. 그리고 문제를 낸 사람들 니네가 지수법칙의 역연산이 느리다는 걸 알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2 수원 중간고사 문제 받아보면 쌤이 지금 사용하는 걸 잘 쓰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막 로그를 취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계산이 막 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든 찾아냅니다. 학교 쌤들이 어디서든 찾아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6번 7번 정도에 꽂아줘. 네. 그러면 이제 막 등급이 내려가죠. 애들이 등급까지 막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네.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요? 빠르게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겠다. 또 안 나와. 그래서 한 10분 쌀렸는데 여전히 답이 안 나온 상태야. 그럼 이제 막 재입학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조심하세요.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져요. 네. 76번 양수 PQ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것도 이제 같은 값이니까 이걸 k 잡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k 잡으면 p는 9의 k제곱이죠. q는 12의 k제곱이에요. p 더하기 q는 16의 k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얘랑은 굉장히 좀 상관이 있는 숫자예요. 왜냐면 9 곱하기 16이 12의 제곱이거든요. 네. 9 곱하기 16은 1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9와 16을 곱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네. 9와 16을 곱하고 싶다는 건 얘랑 얘를 곱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P와 P 더하기 Q를 곱하게 되면 그게 12의 제곱이니까 Q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죠. 네. 그럼 P의 제곱 더하기 PQ 마이너스 Q 죽겠네. Q의 제곱은 0. 바깥 받으면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인데. 물어보는 게 P분의 Q니까 뭐 오세요. 진짜 씨. 귀신 패고 싶다. 잠깐만, 뭐가 부호가 안 맞나? 부호 맞죠? 네, B제곱으로 나누면 플러스 P분의 Q 네. 마이너스 1은 2인가? 아니, 안 맞잖아 이놈들아. 예. P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P분의 Q의 제곱이 이렇고 마이너스 P분의 Q, 그죠? 마이너스 1은 0 이래야죠. 네. 그래서 P분의 Q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왜냐면 음수는 가능하지 않죠. 양수분의 양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는 9, 12, 16이라는 숫자를 놓고 어떤 생각이 있냐 없냐 이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가 갖는 특징도 문제 풀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숫자를 선택했지? 이런 생각도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공정소음도 왜 질문하는 거야 나한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게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기계의 소음을 측정하는 식을 줬어요. 근데 막상 물어본 거는 원래 공장의 소음은 70이었고 새로운 기계를 추가 설치하였더니 80이 되더라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원래 공장의 소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공장엔 기계가 한 개뿐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2개짜리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80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얻는 거냐면 10 로그 네. 10분의 요 L1 자리에 70을 넣어요. 네. 그리고 10에 10분의 L이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냥 얘 풀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보시겠죠? 네. 이거 푸는 거 여러분들 하세요. 풀면 L은 79.6dB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마치 푸는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 공장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자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네.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이 나와 있어요? 뺐을 때 점수. 소수 부분이 같다. 네.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대부분 차가 정수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네. 그러니까 로그 2분의 p에서 로그 p분의 1 빼면 이게 차잖아요? 네. 근데 서로 역수관계라서 이게 사실 그냥 2로그 2분의 p가 되거든? 네. 얘가 정수예요. 차가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얘를 정리하면 뭘 얻죠? 4분의 p의 제곱이 2의 m제곱이다. 여기 2 들어가야 되는데 2를 안 썼네. 죄송해요. 2의 m제곱이다 였습니다. 밑이 2였어요. 사용로그가 아니고. 됐죠? 네. 자, 요 관계식에서 p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1대1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m의 개수를 세면 2의 개수를 셀 수 있다. p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4분의 p의 제곱을 범위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4분의 p의 제곱을 범위는 다음과 같거든요. 예. 근데 얘가
2의 m제곱이니까 굳이 4 곱해서 p의 범위 찾지 말고 p의 개수 세지 말고 m의 개수를 그냥 세면 된다. 그러면 m은 5, 6 이렇게 가서 11까지 됩니다. 2의 11제곱이 2048이죠. 12제곱은 4096이고 그러니까 총 7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문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풀만하시죠?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